만약에 가 발표가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을 일정 부분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투자 공부하기 힘드시죠? 제가 매주 라이브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일정 정리부터 시황, 월간 산업 리포트까지 대구남자의 직장인 일정 매매 라이브 스터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는 저에게는 시장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었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갭을 띄우고 뒤에 눌러서 그렇지 생각보다 저에게는 맞는 시장이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만약에 너무 과하게 수익을 냈다 싶으면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흥분 상태를 최대한 가라앉히고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천천히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주 단위의 스윙적인 매매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면 14일에는요 스페이스 X가 스타쉽 3차 발사를 14일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과 화성과 같은 우주 탐사에 사용될 발사체의 세 번째 발사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지역이 우주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스페이스 X의 발사는 세계 지역들이 주목하고 있는 일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쉽 시험 비행을 두 차례 시행을 했는데요. 실패로 끝났으며 첫 번째는 일단 슈퍼 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고 4분 만에 폭파되었고요. 두 번째는 8분 만에 통신이 끊겨 강제 비행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시도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핵심 로켓으로 화성 갈 거니까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실제로 그 화성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로켓인 만큼 충분히 매력을 끌 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로는 인텔리안테크, 컴퍼니 K,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AP 위성 정도를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4일 저녁부터 5일 저녁까지의 일정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매 판매 데이터 등 여러가지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발표가 8월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빠르면 6월에 금리 인하, 평소대로면 8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늦춰질지 아니면 빠르게 6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지표가 발표가 될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조금 주의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18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큼지막한 일정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칭해지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2024가 개최가 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의 규모로 진행이 되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 및 독점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고지 선정과 엔비디아를 위한 엔비디아를 더 비춰주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은 모두 참여를 하고요.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들의 경쟁사로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경쟁을 펼치는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데이터 중심 컴퓨팅을 위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CXL의 경우 삼성전자가 HBM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는 고부가 D램으로 HBM을 이을 차세대 기술로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 가속기, D램, 저장 장치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 SK하이닉스와 차별점을 두기 위한 방향성
방향성을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다고 보고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SK하이닉스의 HBM 독점 상황을 뒤집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활로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HBM을 삼성전자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말 5세대 HBM인 HBM3E의 기술 개발 및 양산 계획을 알리면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단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 향으로의 납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독 공급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3강의 구도가 추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사실 칼 게 없다 하는 존재이고 마이크론은 HBM 분야에서 어떠한 반짝임을 보여줄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별로 되지 않는 기업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HBM 관련된 기업을 본다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HPSP, PSK홀딩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인텍플러스, 테스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위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응들을 보였던 기업들이 또 보일 가능성도 높고 새로운 놈이 나타날 기대보다는 움직였던 놈을 주목을 하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일 화요일, 20일 수요일에는 국내 일정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흐름이 좋은 방산주에게도 영향을 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본 정부가 남태평양 도서국의 국방 장관들과 도쿄에서 회담을 개최합니다. 이 의미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심리를 건드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아마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사인 만큼 최근 중국 시진핑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저궤도 위성 등 여러가지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사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국장급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을 왕따시키기 위한 글로벌리한 액션이 나오게 된다면 해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충분히 이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최근 TSMC가 일본 구마모토 현에 공장을 지으면서 파운드리 분야의 1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 대만 지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 미국 그리고 일본, 대만 등이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불편한 상황이 진핑이 형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21일 새벽 3시에는 FOMC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파월 형님이 FOMC 이후에 과연 금리 결정 방향을 어떻게 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줄지 3월 FOMC는 2월 CPI 발표 후인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만약에 불편한 CPI가 발표가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부분을 일정 부분 토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19일, 20일에 진행되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일 반짝을 기대했다가 19일부터 조금씩 주식의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가지고 눈치를 보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도 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제 입술이 너무 하얘서 아프다고 하셔서 이번에 약간 핏기가 있게 해서 찍었는데 어땠나요? 사소한 부분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